한세아의 하루는 언제나 회색빛이었다. 낡고 비좁은 옥탑방. 햇살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작은 창문 밖으로는 잿빛 하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일상 파트너는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다. 똑, 똑, 똑.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그 소리는 세아의 고요한 삶의 유일한 생명력이자 동시에 그녀의 외로움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잔인한 메아리였다. 세아는 작은 밥상에 앉아 텅 빈 눈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바라봤다. 반찬이라고는 김치 한 조각과 시들해진 콩나물 무침이 전부였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어 밥알을 그저 헤집기만 했다. 외로워 라고 말로 내뱉는 대신. 그녀의 젓가락은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허공에서 맴돌았다. 밥알을 뭉치고. 다시 흩뜨리는 그 반복적인 행동이 그녀의 텅 빈 일상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작은 카페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오후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수입은 빠듯했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낡은 옥탑방의 월세와 생활비로 사라졌다. 그녀의 삶에는 그 흔한 친구와의 수다도 즐거움을 위한 작은 사치도 없었다. 모든 감정은 잊힌 듯 굳게 닫힌 채 마치 겹겹이 쌓인 먼지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묻혀 있었다. 똑, 똑, 똑. 초침 소리는 그녀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때 창밖으로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떨어지기 시작했다. 세아는 창가로 다가가 물방울이 흐르는 창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빗소리가 초침 소리를 집어삼켰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그녀를 완벽히 격리시켰다. 그녀는 손을 들어 창문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들이 그녀의 손길을 따라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 모습이 마치 그녀의 눈물이 흐르는 것만 같아. 세아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의 빗속으로 향했을 때 그녀의 눈에 작은 검은 덩어리 하나가 들어왔다. 처음엔 쓰레기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길고양이였다. 녀석은 비를 쫄딱 맞은 채 낡은 상자 아래에 웅크리고 있었다. 차갑고 축축한 빗 속에서 떨고 있는 고양이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세아 자신과 닮아 있었다. 한때 세상의 모진 비바람을 홀로 맞아야 했던 작은 존재, 세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에게는 이미 밥 한 끼도 사치였다. 하지만 이대로 녀석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옥탑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세아는 조심스럽게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녀석은 잔뜩 경계하며 하악질을 했다. 세아는 그저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나도 알아. 뭐 혼자라는 거.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부드러웠다. 그 진심이 통했듯인지 고양이는 더 이상 하악질을 하지 않았다. 세아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품에 안고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물로 녀석의 젖은 털을 닦아주고 품에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먹으려던 밥을 반으로 나눠 작은 그릇에 담아 고양이에게 건넸다. 녀석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세아는 처음으로 희미하게나마 웃음을 지었다. 이 작은 생명을 보살피는 순간만큼은 그녀의 마음속 외로움이 잠시나마 잊히는 것 같았다. 이것은 그녀의 구원이자 그녀의 숨겨진 따뜻한 내면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였다. 고양이가 밥을 먹는 동안 세아는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상자 안에는 그녀의 과거가 담겨 있었다. 닳고 다른 앨범 속에서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어린 세아와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자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가족 사진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옆에는 그녀가 몰래 간직해온 찢겨진 결혼사진 조각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한 남자가 활짝 웃고 있었다. 이 찢겨진 조각들은 그녀의 가족이 얼마나 처참하게 산산조각 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상자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그때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상처가 보였다. 어릴 적 사고로 생긴 상처였다.
그녀는 조용히 상처를 쓸어보았다. 그 상처는 물리적인 흉터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과거의 그림자를 상징하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상자 한쪽에는 낡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다. 봉투는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고 그 안에는 며칠 전 그녀에게 배달된 청첩장이 들어 있었다. 세아는 청첩장을 꺼내보았다. 새하얀 종이 위에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한유나와 이정혁의 유나. 그녀의 이복동생.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이 청첩장은 세아에게 있어 자신을 조롱하는 차가운 칼날과 다름없었다. 그녀는 청첩장을 든 채 멍하니 빗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초침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고요함 속에서 잊고 있던 분노와 슬픔이 다시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녀의 억눌렸던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하는 폭풍 전야의 고요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초대장은 그녀의 삶을 뒤흔드는 작은 폭탄이었다. 세아는 손에 든 하얀 종이를 바라보며 차가운 빛 속에서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종이에 새겨진 한유나라는 이름이 그녀의 귓가에 차가운 비명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한때는 한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먼 존재가 되어버린 이복동생. 초대장의 도착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롱이었다. 그녀의 몫이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과시하며 그녀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초청하고 있었다. 세아는 어둠 속에서 잊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그녀의 어머니는 부유했지만 따뜻한 심성을 가진 여자였다. 하지만 새어머니 최민주와 이복동생 유나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어머니는 병에 걸려 점차 쇠약해졌고 민주와 유나는 교묘하게 세아 모녀를 고립시켰다. 결국 어머니는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세아에게 남겼지만 민주와 유나는 서류를 조작하여 모든 것을 가로챘다. 그리고 그 모든 파국을 목격한 세아는 어린 나이에 힘없이 쫓겨나야 했다. 세아는 손에 든 초대장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거대한 해일처럼 몰아치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과거를 외면해왔다. 하지만 이 초대장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잔인하게 일깨워 주었다. 세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아껴둔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검은색 원피스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의 생일 선물로 사준 옷이었다. 아름답고 우아한 옷이었지만 세아는 이 옷을 입을 만한 행복한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옷을 꺼내 드는 세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초대장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결혼식에 오지 않더라도 축의금은 꼭 보내주렴. 마치 비웃는 듯한 유나의 메시지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아니, 갈 거야. 세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다짐보다 강렬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절망과 비참함 속에 묻혀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유나와 민주는 그녀가 초라하게 숨어 살며 자신들의 행복을 질투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세아의 마음속에서 타오른 불꽃은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빼앗긴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그녀의 결정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굴욕적인 과거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세아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세상의 가장 화려한 무대, 바로 유나의 결혼식에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장 비루한 모습으로 조롱당하는 대신 그들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것이다. 세아는 검은색 원피스를 품에 안고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그 폭풍의 끝에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이 결혼식에 가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녀에게 있어
이것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문이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던질 각오가 되어 있었다. 결혼식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눈부신 샹들리에와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했고, 수많은 하객들은 명품 옷을 차려입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세아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연회장 한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도드라져 보였다. 그녀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알았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목적은 조용히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단상 위로 올라서는 유나와 정혁의 모습이 들어왔다. 유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행복한 미소는 세아에게는 지옥의 불꽃처럼 느껴졌다. 유나의 옆에는 총재 이정혁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신랑의 표정 대신 사업을 협상하는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만이 비춰졌다. 세아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이제 그녀의 복수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어머니의 명예를, 빼앗긴 자신의 삶을 위한 복수. 그녀는 자신을 향한 시선들, 멸시 가득한 눈빛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일부러 와인잔을 든 채 삐딱하게 걸었고 굳은 표정으로 유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나는 여기에 당신들을 비웃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가장 구석진 곳, 모든 사람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이정혁의 사촌 동생이자 그와 함께 기업을 운영하는 권진우였다. 그는 이 모든 결혼식의 소동을 그저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 결혼이 정혁과 한유나의 사랑이 아닌 기업 간의 합병을 위한 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세아에게로 향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멸시하고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권진우는 달랐다. 그는 세아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권진우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과 감정이 마치 파동처럼 그에게 전달되었다. 사람들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수없이 경험한 그는 세상의 모든 가면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졌다. 세아의 겉모습은 분명히 무례하고 싸가지 없었다. 그녀는 단상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 결혼식 망해라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권진우의 귀에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해요. 엄마, 이렇게라도 해야만 했어요. 그들의 행복이 당신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저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이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속마음은 겉으로 내뱉는 독설과 완전히 달랐다. 겉으로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고 슬퍼하는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권진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세상을 믿지 않았고 사람들의 가면을 가장 혐오했다. 그런데 이 여자, 한세아는 그 가면을 가장 능숙하게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가면 속의 목소리는 너무나 진실되어 그의 심장을 흔들었다. 그때 세아가 이정혁과 윤에게 다가가 축하해. 드디어 네가 원하는 걸 모두 가졌구나. 내 모든 것을 앗아간 대가로 말이야. 라고 싸늘하게 말했다. 유나는 당황했지만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세아 언니, 드디어 왔구나. 언니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 라고 비꼬았다. 그 순간 권진우의 마음속에는 유나의 속마음이 들려왔다. 저 불쌍한 년, 결국 내 결혼식까지 와서 나한테 질투하는 꼴 봐. 이정혁은 내 거야. 넌 평생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라. 권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한유나의 겉모습은 착하고 순수한 신부였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온갖 추악함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촌형인 이정혁이 이런 여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세아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녀의 눈에 비친 절망과 슬픔, 그리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권진우는 즉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다. 저 여자에 대해 조사해. 이름은 한세아. 그리고 한유나와 이정혁의 관계에 대해서도. 결혼식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유나와 민주는 세아를 쫓아내려 했고 그들의 행동은 오히려 세아의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모두가 한세아를 결혼식을 망치러 온 불청객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권진우는 달랐다. 그는 그녀의 가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들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세아라는 여자의 진실을 파헤쳐 그녀의 억울함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아를 향한 새로운 관심이 싹트고 있었다. 권진우는 결혼식장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한세아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겉으로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비참함과 슬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이 가득했다. 결혼식을 망치러 온 불청객이라는 세간의 평가와 달리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진실을 알리려 했던 것이었다. 그의 비서는 이미 한세아의 신상 정보를 파악해 그에게 건넸다. 옥탑방에 사는 이름 없는 알바생, 그녀의 초라한 현실은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질투가 아님을 더욱 명확히 했다. 그때 권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이정혁, 그의 사촌형이자 그 결혼식의 신랑이었다. 결혼식장을 엉망으로 만든 그 여자를 봤겠지. 사촌형으로서 말하건대 네가 그 여자에게 괜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 그냥 질투에 눈이 먼 천한 여자일 뿐이니까. 정혁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의 속마음도 권진우에게 들려왔다. 그 여자가 내 사업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돼. 권진우가 나서기 전에 내가 먼저 처리해야 해. 권진우는 피식 웃었다. 정혁은 언제나 그랬다.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다. 결혼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권진우는 휴대폰을 끊고 결심했다. 한세아를 도와주기로. 그것은 단순히 그녀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 이정혁과 한유나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고 그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그들의 거래를 파헤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한세아를 찾아.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내 사무실로 데려와. 다음 날 아침, 세아는 권진우의 비서에게 이끌려 호화로운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전날 결혼식장에서 자신을 뚫어지라 쳐다보던 그 남자가 총재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권진우는 그녀를 무심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한세아 애씨, 당신의 속마음은 겉으로 드러낸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아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 남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알고 있을까? 그녀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그저 이복 동생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권진우는 피식 웃으며 서류 한 묶음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당신이 결혼식장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의 이복 동생 한유나와 새어머니 최민주의 비리가 담긴 서류입니다. 당신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싶지 않습니까? 세아의 눈이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깊은 소망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권진우의 의도를 알 수 없었다. 당신이 저를 왜 돕는 거죠?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를 제한하는 겁니다. 권진우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의 위장된 약혼녀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복수를 돕는 대신 당신은 나와 함께 공식 석상에 서서 사람들에게 나를 지지하고 나의 사업을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복수의 기회를 줄 것이고 내게는 이정혁의 야망을 막을 명분을 줄 것입니다. 세아는 망설였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달콤했지만 동시에 위험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는 무시당하고 조롱받던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권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죠? 나의 속마음을 당신에게 들려줄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거래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세아는 서류를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정혁과 한유나는 그녀를 압박할 것이고 그녀는 다시 평범하고 초라한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권진우의 제안은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복수와 동시에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세아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서명이 끝나는 순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옥탑방의 초라한 알바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권진우의 가짜 약혼녀이자 거대한 복수극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세아와 진우의 계약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다. 진우는 세아에게 그의 비서실장인 강민준을 붙여 그녀의 새로운 신분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강민준은 그녀를 최고급 부티크로 데려가 몸에 맞는 옷을 맞추고 전문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 세련된 이미지로 변신시켰다. 옥탑방의 초라한 알바생이었던 한세아는 이제 권진우의 약혼녀라는 화려한 가면을 쓴 여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렸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첫 번째 공식 무대는 권진우가 개최하는 대규모 자선 파티였다. 이 파티에는 이정혁과 한유나를 비롯한 재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다. 진우는 세아에게 말했다. 이곳은 당신이 겪었던 굴욕을 되갚아줄 기회의 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유나와 이정혁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세아는 긴장했지만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진우가 준 계약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 이 거래를 통해 그녀는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고 진우는 이정혁의 야심을 막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다. 파티 당일, 세아는 순백의 드레스 대신 깊은 밤하늘을 닮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드레스는 우아하고 기품이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사람들의 시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순간 세아의 눈에 이정혁과 한유나의 모습이 들어왔다. 유나는 세아가 입었던 검은색 원피스를 비웃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녀를 향한 멸시 가득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유나는 다가와 세아를 비꼬았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재벌 총재님의 약혼녀라니? 내가 알던 언니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 혹시 돈 때문에? 세아는 차갑게 웃었다. 유나야, 네가 알던 언니는 죽었어. 이제 내가 여기 있어. 그때 유나와 최민주는 미리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세아에게 칵테일을 건네주며 언니가 좋아하는 칵테일이야 라고 말했다. 세아는 의심스러웠지만 진우가 그녀의 마음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침착하게 칵테일을 받았다. 진우는 그녀에게 살짝 눈짓을 보냈고 그녀는 칵테일을 마시는 척하며 다른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다. 칵테일에 약물을 타 그녀를 쓰러뜨려 망신을 주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나와 민주는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한 줄도 모르고 다음 단계를 진행했다. 유나는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세아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언니, 자선 파티에 오신 김에 노래 한 곡 불러주지 않을래? 언니가 예전에 노래를 참 잘했잖아. 이것은 세아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그녀를 비웃게 만들기 위한 악의적인 행동이었다.
세아는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성악을 배웠지만 모든 것을 빼앗긴 후로는 노래를 부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유나는 세아가 당황하며 거절할 것이라 예상하고 비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세아는 마이크를 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진우의 따뜻한 시선과 어머니를 향한 마음이 그녀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노래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내 그녀의 목소리는 파티장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받은 과거와 싸우고 있는 한 여인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노래가 끝나자 파티장은 고요해졌다. 모두가 세아의 목소리에 매료되어 숨죽이고 있었다. 유나와 민주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들은 세아가 이렇게 노래를 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때 진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어서 모든 하객들이 그녀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 순간 세아는 승리감을 맛봤다. 그들의 비웃음과 멸시가 담긴 마이크는 이제 그녀의 재능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모조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빛나는 존재였다. 이정혁과 유나의 추악한 계획은 오히려 세아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그녀는 진우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게 되었다. 그가 그녀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강점을 찾아내 세상에 드러내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세아의 노래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그녀의 감동적인 목소리가 파티장을 가득 채우자 하객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유나와 민주는 그들의 계획이 역효과를 냈다는 사실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세아가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그녀는 가장 빛나는 존재로 떠올랐다. 노래가 끝난 후 진우는 세아의 손을 잡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제 약혼녀 한세아 씨의 아름다운 노래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노래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우의 말에 파티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정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진우를 노려보았다. 그는 진우가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챘다. 바로 그 순간 유나와 민주는 자신들의 음모가 들통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세아를 향해 소리쳤다. 무슨 진실? 저 여자는 그저 우리 집안의 불청객일 뿐이야. 하지만 진우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준비된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한유나와 최민주가 서류를 조작하고 세아의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CCTV 영상과 녹취록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 민주는 윤에게 네가 원하는 건 모두 가질 수 있어. 저 바보 같은 한세아는 평생 우리 아래에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다. 진우는 그들의 추악한 계획과 비리를 상세하게 폭로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정혁과 한유나의 결혼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다고 덧붙였다. 진실이 밝혀지자 파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경악과 분노에 찬 하객들은 민주와 유나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멸시가 아니라 혐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유나는 세아를 향해 언니,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절규했지만 세아는 차갑고도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네가 내게서 빼앗은 것은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었어. 내 어머니의 명예와 내 삶의 자존심까지 빼앗아갔지. 이제 네가 빼앗은 모든 것을 돌려받을 시간이야. 그 순간 세아는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진우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것은 단순히 약혼녀와의 포옹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를 지지하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이정혁은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패배자의 씁쓸함만이 남아 있었다. 민주와 유나는 결국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들의 비명은 진실의 목소리에 묻혀 희미해졌다. 파티가 끝난 후 세아는 진우와 함께 조용한 정원으로 나왔다. 달빛이 비추는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용기를 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당신의 노래는 누구보다 아름다웠고 당신의 진심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겉모습이 아닌 당신의 마음을 들었을 뿐입니다. 세아는 그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와 진심을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위장된 약혼녀라는 계약을 넘어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한때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았던 한세아의 삶에 이제 새로운 희망과 사랑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파티에서 진실이 밝혀진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최민주와 한유나는 모든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들의 이름은 탐욕과 거짓의 대명사로 전락했다. 이정영 역시 기업 간의 불법 합병 시도와 비리 사실이 밝혀지면서 회사의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한때 권력을 탐했던 그들의 말로는 비참했다. 반면 세아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 진우는 세아 어머니 명의의 재산과 서류를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세아에게 정당한 상속권을 되찾아 주었다. 하지만 세아는 그 엄청난 재산을 혼자 차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에게 말했다. 이 돈은 저에게 어머니의 사랑이자 아픈 기억입니다. 이 돈으로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요. 세아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결정에 진우는 진심으로 감동했다. 재산을 되찾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었다. 그녀의 선택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용기 있는 선언이었다. 며칠 후 세아와 진우는 조용히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으며 말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의 명예, 제가 되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려고요. 이제야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 된 것 같아요. 세아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와 감사함의 눈물이었다. 진우는 그런 세아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켜봐 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진우는 세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옥탑방의 낡고 차가운 공간이 아닌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의 집이었다. 세아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옆에 진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당신의 진짜 삶입니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을 고백했다. 처음 결혼식장에서 당신의 속마음을 들었을 때 당신은 상처받은 작은 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용기 있게 세상에 맞섰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외모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을 사랑합니다. 세아는 그의 고백에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와 지지를 넘어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안기며 말했다. 저도 당신 덕분에 진짜 저를 찾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진우 씨.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으로 묶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진심을 마주한 진정한 연인이 되었다. 세아는 더 이상 어둠 속에 홀로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진우라는 따뜻한 빛을 만나 새로운 삶의 문을 열고 있었다.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을 향한 진정한 시작이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세아는 더 이상 낡은 옥탑방에서 초라한 삶을 살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설립한 사랑의 빛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재단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중요한 기관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슬픔 대신 진정한 행복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재단이 새롭게 지은 복지관의 개관식 날이었다. 세아는 단상에 서서 축사를 했다. 이곳은 저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희망을 찾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모두의 마음을 울렸다. 축사가 끝난 후 세아는 아이들의 환호 속에서 복지관의 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기쁜 표정으로 새로운 공간을 뛰어다녔다. 세아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권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남편이자 든든한 동반자였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속삭였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세아는 진우를 바라보며 웃었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모든 것을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제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었기에 제가 이렇게 빛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서로의 진심을 알아보고 이해하며 더욱 깊어졌다. 진우는 세아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더 이상 특별한 능력이라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세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준 축복이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세아와 진우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집 거실에는 여전히 세아가 옥탑방에서 구조했던 그 검은 고양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녀석은 이제 나이가 들어 흰 털이 듬성듬성 나 있었지만 여전히 세아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진우는 잠든 고양이를 보며 웃었다. 이 녀석 덕분에 내가 당신을 만났나 봐. 세아는 진우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시선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속에는 세아와 진우, 그리고 곧 태어날 그들의 아이를 위한 작은 신발 한 켤레가 함께 놓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야기의 끝은 한때 외로웠던 한세아가 진정한 가족과 사랑,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는 해피엔딩이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찾아온 봄날처럼 따스하고 찬란했다. 모든 것을 잃었던 과거의 아픔은 이제 더 큰 사랑과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 세아와 진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들의 행복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